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닷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동네 교회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어제부터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작했죠. 동시에 서울시는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 또는 실시간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역 외상센터를 기획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연이틀 떨어졌는데 네, 뭐 좀 확증세가 꺾였다고 좀 기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400명대를 유지하던 그 선에서 이제 환자가 연 나흘째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300명 이하로 지금 이틀째 떨어진 상황이라 그 안정적으로 그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봐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과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발 그 집회 참여자 등에 대해서 검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그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 감소 추세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혹시 주말이어서 이 조사 진단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요? 네, 그 요번 주말은 그 다른 주말과 달리 그 이제 정부가 명단을 확보해서 지방 정부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말과는 달리 검사 건수가 그렇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루 신규 확진이 200명대로 조금 내려오면서 안정화되고 네.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네. 말씀하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3% 가까이 증가한 점이 우려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초기에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초기에 대규모로 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내부에서 진행됐던 신도들 사이의 감염이 그 진단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뭐 초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단되면서 환자 수가 이제 급증하다가 거기서 찾을 환자들은 웬만큼 찾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아직 여전히 많이 남긴 했지만 발생할 환자들은 일부 이제 다 발생했기 때문에 확산세가 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있는데 예. 확산되는 그 지역의 숫자는 늘었지만 지방에서 발생한 환자의 숫자는 최근 며칠간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넓게 퍼지고 있지만 N차 감염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안정세를 보인다고 우리가 해석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안정적이다 또는 뭐 증가세가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서울만 본다면 오늘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네, 그동안 네. 전부 세 자릿수였는데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게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의 대량 감염을 통해서 찾아질 환자는 어느 정도 찾아졌고 거기에서 발전한 N차 감염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좀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형태로 나타나서 전체 확진자의 숫자는 크게 늘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언제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면 환자 수가 또다시 급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역별로 조금 더 보자면 교회발 대규모 감염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서 지난 주말에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4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네. 대구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대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도들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교회에 다니던 그 중학생이 학교에서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교인들을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 안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례인데요. 예. 이 사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광화문 집회 그 참석 이후에 그 방역 당국이 대면 그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대면 예배를 했고 아마도 짐작컨대 그 대면 예배 과정에서 그 감염이 확산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교회의 신도가 100명이 조금 넘는 이제 소규모 교회이고 대구시 당국에 의하면 교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의 접촉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 중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뭐 신천지처럼 대규모의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 대구도 그렇지만 서울의 당산동 교회에서도 네, 많은 수의 그 집단 감염이 나왔고 또 동작구 네, 서울신학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네, 평택의 서해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안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그 이제 예를 들면 성가대가 합창을 하거나 또는 그 뭐 사람들이 교회 행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거나 또는 소모임을 하거나 이런 그 활동들이 모두 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활동들인데 그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감염에 있어서의 고위험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많은 그 교인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소위 감염이 됐지만 아직 진단되지 않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 조용한 전파자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원래 가진 감염이 높은 활동의 위험, 그다음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확진자가 꽤 있을 위험,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제 대면 예배를 좀 금지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권고를 했는데 일부 교회들이 그 권고를 지키지 않고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감염이 고리가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지금 20%를 훌쩍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은경 네, 질병관리본부장도 이 역학조사 역량의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역학조사 한계에 직면했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역 인력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방역 인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될 감염자의 숫자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면 당연히 방역 인력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지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런 종류의 상황이 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선의 방역 인력을 확충해 주거나 또는 이미 좀 지쳐 있는 방역 인력을 교체해 주지 않은 것은 좀 대단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당장은 그 역학조사의 방법을 좀 간소화해서 그 현재 있는 역학조사관들 방역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그 역학조사 방법을 더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이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중에 확진자가 800명에서 많게는 네네.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이런 추정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요? 그 감염의 확산을 그 수학적인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환자가 언제 얼마나 생길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뭐 지수라고 할까요? 변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언급한 뭐 1,000명, 2,000명의 확진자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5대로 계속 유지될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최근 며칠간 그 환자 수가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또 반영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그렇게 그 많은 수의 환자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로 모델 수리 모델링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계는 지금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좀 네.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특별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그 의료 취약지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19에서 발생했던 그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에서 그 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서 제대로 진료를 못했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가 이제 의사협회, 전공의협회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뭐 비대면 진료, 처박급여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플러스 여당인 이제 민주당의 그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의료계의 동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법률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의료계를 포함한 논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 법안을 처리할 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 협상안들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공협의회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나 여당이나 사실 물러설 만큼 물러선 상태에서 더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가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정부,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던데요. 네. 정부가 물러설 만큼 다 물러섰는데 그럼 네. 이제 전공의협회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신가요? 뭐 전공협의회는 그 원래 내놨던 정부가 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해서 지금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계 비판이 되고 있는 정책을 철회해라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라라는 요구 사항을 내놓은 것 이후에 사실은 그보다 더 후퇴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이제 그냥 협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여러 차례 양보안을 내놨는데 전공의협의회는 원래 내놨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공의협의회가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는 게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부터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2.5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뭐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기존의 2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식당이나 제과점의 영업 시간을 9시 이후에는 그 제한하고 뭐 배달만 하도록 한달지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매장 내에서는 영업을 못하고 뭐 테이크아웃을 하도록만 허락한달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시설에서의 감염을 줄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대외 활동이 많고 이동량이 많으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방역 조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집에 머무르는 등의 협조를 해주셔야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감염의 고리가 끊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